정정식 사태와 관련해서 그 작가님이 썸네일을 올렸는데 사퇴를 해버리면서 다시 올리고. 아 그랬어요? 썸네일 바뀌었어? 썸네일 바꿨습니다. 교수님 좀 톡 좀 봐. 저거 했잖아. 정점식의 존버 정치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올리고 나니까 바로 이걸 보자마자 아 그만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빨대왕 썸네일이 정점식을 압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뭐라 그랬어? 우리 썸네일 때문에 사퇴했다고 톡까지 보내놓고 지금 모르는 척하면 되겠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뒤에 또 바꾼지 몰랐지만. 연쇄 탄핵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 배승희님하고 좀 친하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럴 수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YTN 가서 누구보다 좋아했던 사람이 전데 어제 이제 조원진을 불렀어요. 조원진이 우리 공화당 사람이에요. 우리 공화당 사람이면 아무래도 뭐 한동훈 대표한테 그치. 좀 뭐가 그친데? 한동훈 대표를 좌파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잖아. 난 들어. 난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안 좋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배승희 질문이 이 한 달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박지원 의원은 SNS에 가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일컬어서 한 달. 박지원은 가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딸이 뭐죠? 한동훈의 딸인가? 모르겠어요. 그 또 가딸이래요. 박지원은. 민주당은 가딸은 뭡니까? 그런 가딸의 표현을 저는 쓰기 싫은데. 그 무슨 의미입니까? 원로가 개인의 어떤 그 외모에 비추어 가지고 이게 그렇게 그거군요.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게 무슨 저는 가짜 딸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가짜 딸이 아니고 무슨 뭐래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강성 지지층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 곁딸이 있듯이 이재명이 뱃딸이 있을 때 한동훈의 한 딸이 있다. 결코 보수 정당으로서는 옳지 않다. 그 YTN 진행 이분이 유튜버가 아니잖아 지금. 거기 나온 게스트가 한 딸, 갓딸 같은 말을 쓰면은 그런 표현은 좀 자제해달라고 원래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앞장서서 얘기를 하고 이건 그러니까 계속 한동훈 지지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 질문에 저희가 그냥 까달라는 거잖아. 배승희 YTN에 최민희가 전화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민생과 그렇게 관련이 있는 법입니까? 국회에서 민생 법안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법도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통과되는 방송장악금지법은 MBC 사장 뽑는데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MBC 장악금지법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요? 민주당이 사수할 만큼? 사수라뇨?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늘 표현을 할 때 이제 진행하실 때 중립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KBS는 땡윤 방송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민주당이 이 청문회 기간 내내 그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집중 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진숙 후보자의 중학교 생활기록부로 보면 그 선생님이 준법 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수차례 지도를 해도 이게 시정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이 없으면 노래방, 골프장, 단란 주점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걸 보면 중학교 선생님이 준법 정신이 없다고 쓰신 게 정말 해안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정말 이번 법카 사용 내역을 보면 공과 사의 구분이 안 되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카 하니까요. 진짜 법카는 법카 진짜 엄격하게 써야 됩니다. 엄격하게 써야 된다 이 생각이 드네요. 주말에 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집 근처에서.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검찰이 수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부 시각에서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8개월 만에 KBS와 MBC 사장을 교체하는 등 민주당이 더 심했던 거 아니냐. 더 심할 수가 없고요. 이거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제가 민주당은 방송 장악할 여력이 없다 민주당 정부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관료들도 언론인들도 민주적으로 바뀌어요. 문재인 정부나 민주정부 때 방송사는 내부에서 노조와 종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사장을 물러나게 한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공무원이나 방송인들이 더 민주적으로 되고 방송인들도 언론 자유를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의 방송 장악은 그래서 불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뭐 지상파 라디오 진행자 그리고 이제 게스트가 이제 말하면 좀 들어줄 필요도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너무 왜곡의 터무니없어. 예를 들면 뭐 그러면 최재형 목사 나와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법무장관이랑 인사를 상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 거냐고. 내가 중간에 기분이 나쁘더라고. 이쯤 되면 중간쯤에 진행자가 주진이 하듯이 저쪽에 좌파의 주진이처럼 딱딱 끊어갖고 반론을 하거나 꼭 반론을 하는 게 좀 문제가 되면 역으로 질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거를 그냥 가만히 듣고 이 공중파 람비하면서 그 대도 하나 최민희가 이진수 욕하는 걸 우리가 왜 YTN을 통해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지적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KBS 이어 MBC마저 땡윤 방송 만들려고. 그러면 KBS가 땡윤 방송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그러니까요. 짚어줘야지. 그리고 법과 갖고도 지랄했어요? 최민희가? 그러면 근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 법과 때문에 민주당이 법과 얘기를 하는 건 좀 우습다는 표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줘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진행자한테 의견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저렇게 대도한 얘기를 했을 때 역질문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립적이지 않은 진행도 아니야. 그렇지. 근데 거기서 그렇군요 하는데 내가 막 너무 굴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수 우파에서 고성고 배승이 딱 2명 보냈어. 그렇잖아요. 좌파는 다 들어갔는데 우린 2명 들어갔어. 근데 들어간 한 명이 이렇게 못 싸우면 배승이가 국민의힘 의원을 욕할 자격이 있나? 국민의힘 의원들 일 못한다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 본인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진짜 열심히 싸우고 있어. 이 더위에 막 피켓 갖고 시위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필리버스터를 몇 번을 합니까? 오늘도 하잖아요. 그리고 전당대회 때 뭐 그렇게 당내 갈등이나 좀 조장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최민희랑 싸우면 좌파들이 몰려와서 너 하차하라 그럴까 봐 겁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수는 한동훈 대표를 정말 한 딸이라면 한 딸이라고 말을 못해. 왜냐하면 한 딸들이 가서 배승희 하차하고 지랄 발광하면 하차해야 되잖아. 근데 개딸은 무서워서 최민희 비윤을 맞추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한동훈 팬덤은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팬덤은 싸납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개딸들은 싸놨기 때문에 최민희한테 찍소리 못한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수가 만만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좀 나빠요. 그러니까 조원진 때는 조원진 나오니까 오히려 자기가 먼저 한동훈 욕해달라고 막 질문을 하더니 최민희 나오니까 오히려 최민희 하는 말에 다 들어주고 있어. 뭐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아니 저는 원래 너무 배승희가 가가지고 너무 중립적이라서 막 그래서 내가 그럼 YTN 가서 따따붙다 하듯이 하겠어. 당연한 거지 뭘 그런 욕을 하나 이랬는데 그래서 한번 우연히 들었다가 나라도 여기 좀 나오겠는데 이건 좀 심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구나 최민희는 뭐 아시겠지만 이번 36시간 정도 했던 이 청문회에서 혼자 3시간 넘게 홀로 발언하면서 61번에 끼어들기 같은 걸 하면서 진짜 청문회를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완전 자격 없음을 좀 보여준 데다가 뭐 뇌구조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청문회 전체 의원 발의 시간에 10분의 10%를 최민희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민희가 이제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다. 심지어는 이진숙 후보가 법화 자료를 제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대전 MBC에 했다는 그런 증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언이 있었던 것 같다. 네,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실 확인은 이제 해보아야겠죠. 이게 하나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나라면 그럴 것 같아. 그러면 민주당이 있어야 얘기하는 건 지금 다 사실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한마디만 해주면 돼. 내가 뭘 싸우라는 것도 아니야. 그런 툭툭한 말 들으면서 왜 이런 말에 대꾸를 못하고 여기서 그렇군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KBS 사장을 있잖아요. KBS 이사가 11명이에요. 그런데 여야 구조가 7대 4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과반으로 하면 여당이 무조건 입맛에 맞는 사장 뽑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7대 4인데 8명이 찬성하는 사장을 뽑자. 이 수준의 논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해결책이 보이긴 보이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좀 해결 방법이 보이네요. 나 진짜 완전 깜짝 놀랐어. 최민희 비유 맞추기에 여념이 없는데 내가 막 비굴한 것 같아. 내가 막 굴욕감이 느껴지더라. 아니 우리가 싸워갖고 그래 너 하나 보냈는데 너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래서 너무 이게 또 상대가 웬간한 정신이 없는데 최민희잖아. 최민희가 3일 동안 분탕치고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이 넘어갔을 때 최민희에 대한 분노가 너무 있으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 이번에 그 분노가 채 가라앉지도 않은 31일에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왜 탄핵시킬 거를 왜 이렇게 3일 동안이나 괴롭혔냐. 이건 그냥 괴롭힌 거 아니야. 이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야. 저런 거 있잖아. 네 그렇군요 라고만 한다면은 그러면 사실 꼭 벤슨이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야. 내가 했어도 돼. 아니 교수님은 저렇게 내내 하고 마지막에 한 개 물어봤을 거야. 그치? 근데 콧구멍에 매달 들어가요? 아니야. 삼성 노조가 반도체가 네. 삼성전자 그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타결을 했거든요. 타결했어요? 예. 근데 왜 복귀를 안 파업을 못 잡고 있을까요? 파업 기간에 대한 위로금을 달래. 나는 진짜 나 노동자 20년 했는데 이런 거는 처음 봤어. 내가 너무 황당해서 가져온 거야. 아니 미치지 않았냐고. 아니 파업을 자기네가 했잖아. 네. 근데 그 파업에 대한 위로금을 이재용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는 보다 이런 이 노조는 민노총 소속인가요? 민노총 소속입니다. 나는 보다 태어나서 파업 위로금 달라는 노조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 근데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는 기업이니까 타결을 요구안 들어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요구안이 다 접근이 됐어요. 이런 타결하고 들어가야지. 파업 1억은 달라고 이재용 회장 집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야. 미치지 않았습니까? 미쳤네. 파업 1호금은 이재용 회장이 받아야 되고 그걸 너네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은 내가 받아야 돼. 보통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노사가 서로 이제 했던 민형사상 고소고발은 취하하고 하야한다 이렇게 끝내거든요. 근데 나는 태어나서 파업 1호금은 저건 뭔지 아세요? 파업을 하나 안 하나 노동자 임금 교섭을 하면 그 임금은 똑같이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파업을 만약에 10%가 해서 어쨌든 그래도 뭐 만약에 5%를 타결을 했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파업에 참여한 사람만 인상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직원이 5%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음에 파업을 더 많이 나오게 하려면 파업에 참가한 사람만 뭔가 혜택을 받는 걸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나올 때 야 파업 참가 안 하면 200만 원 못 받아. 이렇게 하면 파업 참여대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지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파업 위로금이라는 건 파업 참여자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 파업 위로금을 달라고. 왜냐하면 노조가 항상 저게 문제였거든요. 파업을 했는데 쟤네들은 파업을 하는 동안 급여를 못 받잖아요. 일을 안 했으니까. 근데 파업을 안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근데 임금 인상은 똑같이 적용되면 사람들이 왜 파업에 나와?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파업 참가한 사람들은 돈을 또 줘! 라고 하는 건데 그건 노조가 줘야지. 그러니까. 미쳤냐고. 정신 차려. 이재용 회장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되게 궁금하네요. 근데 삼성은 이러저러한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란을 안 일으키고 웬만하면 끝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재용 회장이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대가 그러다 저 지경이 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20년 후에 이제 우리하고 베네수엘라 사람하고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한단 말이야. 근데 베네수엘라 애가 이렇게 말해요. 2000년 초반에 그 90년대 후반에 사베스라는 또라이가 나타나서 뭐 다 국유화하고 뭐 재판 치면서 돈 뿌리면서 우리나라가 망했다라고 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말한다. 삼성 노조가 그 파업하고 그 난리칠 때 그때가 시작이었다. 그렇지. 그렇게 둘이 넋두리를. 근데 결과는 똑같아. 베네수엘라하고 딱 같이 만나는 거야.